자, 이어서 아까 어디까지 문제점을 같이 인식해봤냐면 정규분포가 매번 그치 뭐 우리 키만 해도 뭐 서울 키, 부산 키, 남자 키, 여자 키 다 다를 거니까 평균도 계속 바뀔 거고 표준 편차라는 것도 계속 바뀔 거니까 저 정규분포라는 거 엄청 많이 있을 거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확률을 구할 때 원래 개념대로 인테그랄을 매번 해야 되면 물론 인간이 하진 않고 컴퓨터 시키겠지만 그래도 귀찮더라. 그래서 뭔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거 있었지. 상용 로그가 뭐지? 미치 10인 로그를 그냥 편히 상용 로그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항상 뭐 문제집 같은 거 맨 뒤에 보면 교과서도 그렇고 뭐 상용 로그 표 같은 게 있어요. 그치? 막 이렇게 표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1, 2, 3 이렇게 있고 뭐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여기는 1.1에 대한 로그 값 1.2에 대한 로그 값 막 이런 표가 있었잖아. 이 상용 로그 표를 한 번만 고생해서 만들어 두면 너네가 앞으로 만약에 갑자기 로그 2의 3 같은 걸 구하고 싶을 때 미치 2인 로그에 대한 표를 또 만들 필요 없이 우리 밑변환 공식 같은 거 있었잖아. 로그 뭐분의 로그 뭐로? 로그 2분의 로그 3 같은 걸로 찢으면 이 표에 있는 내용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되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계속 갖다가 사용하면 편하지 않겠냐? 라는 개념으로 뭐 어떤 걸 만들었냐면 표준 정규 분포 라는 걸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평균 뭐 10, 100 뭐가 좀 뭔가 스탠다드 할까? 좀 기준이 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평균 0 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 표준 편차 뭐 1로 할까 2로 할까 3으로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표준 편차 1로 하자. 뭔가 되게 기본 같지 않냐? 라고 해서 정규분포 0,1의 제곱 이거를 뭔가 앞으로의 스탠다드가 되게끔 하자. 기준이 되게끔 하자. 라고 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영어로 하면 표준 영어로 뭐게? 표준 편차할 때 그 표준이랑 똑같아. 스탠다드야. 정규 분포가 뭐지? 보통의 분포니까 normal distribution이었어. 그래서 스탠다드 normal distribution. 이거를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걔라고 이름을 붙이자 라고 했고 좀 특별한 친구니까 걔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평소에 우리가 쓰는 x 말고 특별한 친구니까 z라고 좀 자주 씁시다 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해서 컴퓨터한테 계산을 미리미리 시켜놓자. 그러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들은 컴퓨터가 미리 테이블, 표로 다 만들어놨다. 라는 상태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요거에 대한 특징을 좀 가볍게 살펴볼까? 얘는 대칭축이 얼마란 뜻이야? x는 0이란 뜻이야. 그 말은 확률 변수 z가 0 이상일 확률 변수가 z가 0 이하일 확률. 대칭성 생각하면 얼마일 거고? 2분의 1일 거고. 그 다음 선대칭성만 계속 언급할 거야. 0부터 a까지의 넓이는 뭐부터 0까지의 넓이랑 똑같을까? 머릿속으로 이 그림만 그려내면 되는데 벨 모양인데요. 가운데가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다. 가 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Z가 A 이상일 확률 같은 걸 보자. 만약에 A가 이렇게 양수라고 쳐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뜻이거든. 그러면 얘는 0.5라고 하는 절반에서 뭐를 빼면 될까?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A부터 B까지의 넓이. 그림으로 치면 A부터 여기 B로 딱 멈추는겨. 저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0부터 B까지의 넓이를 먼저 구해. 거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빼면 되겠냐? 0부터 A까지 빼면 되겠지. 맞냐?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는 어떻게 되면 될까?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경험 쌓는 거고 다 그림으로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A라는 건 여기입니다. 거기부터 B까지야.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0부터 B까지를 끊을 수 있겠지. 근데 마이너스 A부터 0은 대칭성 때문에 0부터 뭐랑 똑같아? A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probability of 0부터 Z가 A까지인 거랑 0부터 Z가 B까지인 것의 합 같은 걸로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이처럼 평균을 0으로 갖다 놓다 보니까 0에 대한 우함수라는 성질 때문에 확률들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컴퓨터한테 뭐만 계산시켜 놓으면 되냐? 0부터 머시기까지의 확률만 계산을 시켜두면 다 뺄셈이나 덧셈이나 대칭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컴퓨터한테 뭘 시켜뒀냐? Z라는 친구가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를 때 probability of Z가 0에서부터 머시기. 헷갈리니까 그냥 원래는 대문자 소문자라서 안 헷갈리는데 그냥 K라고 써볼게. 인 확률을 한번 구해놓자. 그래서 컴퓨터한테 야 컴퓨터 Z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그 식 있잖아. 막 2에 지랄지랄 그 더러운 식. 걔 0부터 1까지만 적분해봐. 확률 얼만데? 0.1517이었더라. 야 그래 1.5 한번 계산해봐. 뭐 0. 얼마더라? 0부터 2까지 넓이 계산해봐. 0. 얼마더라? K가 2.5의 넓이 구해봐. 0. 얼마더라?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계산을 다 시켜놓은 표가 있어요. 마치 상용 로그표처럼. 그걸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아니, 상용 로그 한 건 알겠다고. 상용 로그표 만든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로그는 밑이 2야. 그럼 이거 상용 로그 아니잖아. 그럼 얘를 상용 로그를 써먹으려면 로그 2분의 로그 3처럼 찢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밑변환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랑 비슷하게 정규분포에도 아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분포는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2라서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쓸모없잖아. 얘를 이거로 바꿀 수 있는 밑변환 공식 같은 거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에 대해 공감 가.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그냥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뭐 그럴듯하지? 그러니까 표준화해서 표준으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표준화의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바로 Z는 시그마 분의 X-의 M.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밑변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모에 뭘 갖다 놓고? 표준 편차 갖다 놓고 분자의 X 빼기 M. 이게 뭐더라? X 빼기 M? 납배평? 편차. 오케이? 드디어 제곱 안 하는 편차가 사용이 돼. 그러니까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자, 표준 편차분의 납배평. 이라고 하는 이 식을 통해 우리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대. 왜 그런지 금방 설명을 해드릴게. 봐봐. expectation of 시그마 분의 x-의 m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의하면 평균은 그냥 분배법칙처럼 다 빼내면 된다며.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질 수가 있잖아. 근데 2의 x라는 건 바로 평균이라는 뜻이니까 얼마가 될 거고? 0이 되겠지.
그 다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시그마분의 x-m을 해볼게. 일단 헷갈리시면 분산부터 해볼까? 분산은 x의 개수가 어떻게 해서 나오면 되지? 제곱으로 나오면 되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상수는 무시하면 됐었지. 그 말은 이걸로 끝. 따라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시그마 분의 x-m은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될 거예요.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둔 거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거든. 그래서 1이 되겠지. 이 과정에 의하여 이와 같은 밑변환 공식을 쓰면 모든 확률 변수 x는 언제든지 0,1의 제곱을 따르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고 컴퓨터가 계산해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라고. 확률 변수 x가 지금 정규분포 50,4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때 확률 변수 x가 5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냐면 x라는 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라는 확률에서 바꾸고 싶어. 그 과정에서 쓰는 밑변환 공식이 뭐라고? 시그마 분의 납배평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얼마? 4분의 납배평. 내가 58점인 거야. 58 빼기 평균 얼마? 50. 그러면 결국은 z가 뭐 이상인? 이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 이거는 상용 로그 표와 같이 이미 주어져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상용 로그라는 건 예시고요. 우리 문제에선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돼 있을 거야. 오케이.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자, 16,9라는 정규 분포를 따라나고 치자. 그때 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빨리 상용 로그를 쓸 수 있게끔 밑변환 공식을 쓸 거야. x를 z로 바꾸고 싶은 거라고. 그때 쓰는 밑변환 공식이 요거. 시그마 분의 납배평. 시그마 분의 납배평입니다. 자, 시그마 얼마? 오, 좋아요. 9라고 되어 있는 거 반드시 3의 제곱으로 봐야 돼. 3분의 납배평이니까 10 빼기 16이야? 16 빼기 10이야? 10 빼기 16 마이너스의 6. 시그마 분의 납배평 얼마? 9. 그러면 probability of 마이너스의 2부터 3까지. 그리고 이건 머릿속으로 딱 해봤을 때 z라는 건 평균이 0이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컴퓨터한텐 너도 힘들지 하면서 마이너스 2부터 0일 때를 구하게 시켜놓지 않았어. 대신 0부터 뭐인 걸 구해놨을까? 0부터 2까지를 구해놨을 거야. 표에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0부터 뭐까지를? 3까지를 덧셈해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건 상용 로그표로 주어져 있을 것이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추가로 알고 가면 편합니다. 요 Z라고 하는 이 표준화의 의미, Z의 의미를 하나만 알고 하자. 시그마가 뭐라고? 표준 편차. 납배평이 뭐라고? 편차. 즉, 이 분수의 뜻은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는 뜻이지, 당연히.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내가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몇 배 더 크니? 라는 게 Z의 의미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 막 공식보다 1초 정도는 단축이 돼요. 봐봐. 58이라는 내 점수는 평균보다 8점 큰 거지. 근데 그 8점이라는 건 표준 편차 몇 배야? 2배. 그게 Z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당연히 외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 때려박아도 괜찮지만 58은 50보다 4의 2배만큼 크네? 그게 Z지 뭐. 라고 알면 Z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 X라는 친구가 정규분포
15,4의 제곱을 따른다고 치고 probability of 7보다 x가 크고 25를 한번 구해보자. 내 점수 7은 평균 15보다 얼마 작아?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은 4의 몇 배야? 마이너스 2배야. 2배만큼 작아. 그러니까 Z로 바꾸면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겠지. 25라는 내 점수는 평균보다 몇 점 높아? 10점 높아. 그 10점은 표준 편차 4의 몇 배야? 2.5배야. 라고 의미를 알면 좀 바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상용 로그 표를 보시면 돼요. 됐냐? 이 과정이 표준화. 표준화 영어로 뭐게? 스탠다드하게 만들다. 영어로 뭘까? 채연이 6개월 전 여름방학 때 했을 텐데. 우리 했잖아요. 학도. 스탠다드하게 만들다 뭘까 영어로? 그렇지 맞아. 스탠다드하이 뭐 명사니까 다이제이션. 좀 길고 좀 어려울 때 발음도 스탠다드이제이션. 이게 표준화입니다. 오케이. 자, 기본 이것만 알고 있으면 솔직히 모든 정규분포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개념이 이거 끝이야. 자, 그 대신 이제 조금 독해를 잘 하시긴 하셔야 돼. 근데 너네 문과니까 글 잘 읽잖아. 그치? 국어는 기본으로 잘할 거 아니야, 문과니까. 글만 잘 읽고 풀어보자.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일단 읽자마자 요약해놓는 습관. x가 물결 해놓고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스퀘어 적어놓고요. 자, 가족건을 한번 봅시다. 가족건. x가 64 이상일 확률하고 x가 56 이하일 확률이 똑같대. 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볼게. 지금 정규분포로 따른다고 했으니까 분명 확률 밀도 함수는 종 모양의 대칭 함수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거냐면 m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근데 64 이상일 확률이라는 건 64보다 큰 넓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부터라는 넓이일 거고 56 이하일 확률이라는 건 56보다 아래쪽에 있는 넓이란 뜻이니까 이게 되겠지. 아, 이게 같다는 뜻이고 이거 그냥 평균을 숨겨놓는 표현일 뿐이었구만. 대칭으로 딱 잡혀야 넓이가 같을 테니까 m이 얼마겠네? m은 60이겠네. 맞나? 자, 그 다음 expectation of x 스퀘어가 3616이나 된대. 야, 근데 이 ex의 제곱 이거 뭐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녀석들이다? 분산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친구였던 것 같아. 분산식이 뭐였냐면 계산식 뭐 빼기 뭐? 제평평제 바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이거 써먹으면 바로 되겠다. 제평이 3616이고 평균이 60이니까 그거 제곱해서 빼주면 얼마야? 16이 되겠네. 분산이 16이었다는 건 표준 편차는 얼마? 4. 그 말은 이 타이밍에 밝혀졌네. 밝혀졌으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얘는 60,4의 제곱을 따르는 거였구나. 오케이? 그래 놓고 나에게 주어진 표가 의미하는 바를 볼게. 지금 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왼쪽에 x가 있고 오른쪽에 probability of m부터 x까지야. 근데 x가 m 플러스 1.5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2.5 시그마 뭐 각각 확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당연히 요 x라는 건 요 자리에 들어갈 친구야. 즉 m 플러스 1.5 시그마라는 건 확률 변수 x가 m부터 m 플러스 1.5 시그마가 될 때까지의 넓이가 0.4332 란 뜻인 거고 m 플러스 2 시그마의 확률이 0.4772라고 주어진 건 확률 변수 x가 평균부터 평균 플러스 2 시그마 뭐 m이 얼마고 시그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까지일 확률이 이거다 라고 구해놔 준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보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robability of x가 68 이하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까? 얘는 평균보다 몇 시그마 더 큰 거야?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4야. 평균보다 몇 시그마 큰 거니? 2 시그마만큼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m 더하기 2 시그마다라고 읽히면 돼. 근데 표를 잘 봐야 돼. 표는 상용 로그 표는 컴퓨터한테 미안해가지고 항상 뭐부터 구해놨냐면 가운데부터만 구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맞지? m에서부터 평균 m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를 구해둔 게 요 0.477이 돼. 근데 나는 m 플러스 2 시그마부터 왼쪽으로 싹 따르고 가고 싶대.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뭐만 더해주면 돼? 0.5만 더해주면 되겠지. 절반 띵이 있는데 암산 가능해요. 0.977둘이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보자마자 일단 x는 따릅니다. m, 시그마 제곱 적어놓고, 그 다음 p, m, x, m 플러스 12 마이너스 p, x가 m 마이너스 12 이하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0.3664래. 다음 표준 정규 분포표 상용 로그표예요.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시그마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저 정규 분포는 평균이 m짜리야. 뭐 시그마는 그림에 나타낼 수는 없고. 그러면 일단 이 부분 보자. m부터 m 플러스 12, 뭐 요 정도의 m 플러스 12가 있겠지. 그 사이의 넓이란 뜻인가 봐. 거기에서 뭘 빼라고 했냐면 m-의 12 이하를 빼래. m-의 12, 일단 m 기준 대칭으로 쓰면 될 것 같긴 해. 그리고 걔보다 왼쪽이래. 자, 대칭선 보이나? 여기 있는 노란색은 여기다가 채워주면 딱 맞아떨어지겠지. 그러면 노란과 핑크의 합은 얼마야? 2분의 1. 절반이 딱 될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그냥 이렇게 두자. 내가 핑크를 x라고 둘게. 그러면 노란색 부분은 2분의 1, 0.5가 나요. 여기서부터는. 왜냐면 뒤에가 다 이렇게 소수로 나와가지고 분수로 못 써. 0.5 빼기 x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거 뺄셈 했더니 0.3664래. 뭐 식 써야지 뭐. x 마이너스 괄호 치고 0.5 빼기 x 한 것이 0.3664다. 이항 해가지고 어떻게 x를 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은서야, 암산 좀 해봐. x 얼마냐? 가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상용 로그표에서 확률 0.433을 찾아봐요. z값이 얼마래? 1.5라는 게 보이지? 자, 0.433이라는 게 지금 여기 핑크야. 근데 그게 Z라고 표준화 되었을 땐 0부터 Z. 근데 그 Z가 1.5야. 즉 이런 느낌이라고.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 대하여 제로부터 1.5까지의 넓이. 이게 0.433이라고. 그게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 곡선에선 여기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밑변환 공식을 써주면 이 상황이 되는 거구나. 표준화해주면 이 상황이 되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m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근데 n 플러스 12라는 게 1.5가 됐대. 자, z값이 1.5다라는 거의 뜻이 뭐였지? 내가 평균보단 표준 편차의 1.5배만큼은 잘했구나. 그게 n 플러스 12인 거지. 자, 그러면 n 플러스 12는 당연히 평균보다 일단 얼마 잘한 거야? 12점 잘한 거지. 그 12점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의 몇 배 어치라는 거야? 1.5배 어치라는 거지. Z의 의미가 뭐라고? 내가 평균보다 표준 편차에 몇 배 잘했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 편차는 얼마? 8.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표준 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좋다. 자, 쭉 연습이야. 지금부턴 한 문제마다 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아. 표준화해서 게임 끝낼 거야. 자, 쭉 읽어보면 5,000명이 지원했대. 지원자 5,000명의 입학시험 점수는 평균이 63.7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부를 따른대. 자, 보자마자 확률 변수 x가 뭐냐? 시험 점수겠지. 점수를 x라고 할 것이고 따른다. 이렇게 요약을 하자. 정규분 보니까 normal distribution. 콤마 뭐라고 쓰면 돼? 컴마 10의 제곱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그냥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약속이니까 그냥 그건 받아들이고 그냥 똑같이 하자 우리도. 자, 그 다음 94.6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래 표준 정규분을 해가지고 입학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A,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를 B라고 하재요. 자, 먼저 입학부터 해볼게. 야, 입학은 5,000명 지원했는데 50명 뽑는다는 건 상위 몇 %예요? 상위 1%겠지. 상위 1%라는 건 상위 0.01이라는 뜻이겠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시험 점수를 이렇게 줄 세워봤더니 평균 63.7,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을 따랐대. 근데 입학 컷은 당연히 점수 높은 친구도 다 붙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합격시켜가지고 총 전체에 얼마가 될 때? 0.01이 될 때가 입학 컷인 거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어떻게 되면 돼? 0.49가 되면 되지. 왜냐면 절반은 0.5니까 정규 분포에서. 채원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왜 핑크를 구해요? 아, 그냥 컴퓨터한테 시킬 땐 항상 가운데부터만 계산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표를 봐보자.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확률 0.49인 게 있나요? Z값 얼마입니까? 2.33이라고 있지. 오케이? 자, 그 말은 뭐냐? 결국 이 입구 컷인 친구는 Z 점수가 2.33이래. 근데 그 Z값이 뜻이 뭐라고? 내가 평균보다 표준 편차에 몇 배 잘 받냐야. 아, 오케이. 따라서 입학 커트라인은 평균 63.7점보다 표준 편차 얼마에? 10에 몇 배만큼? 2.33배만큼 잘 봐야 되겠다. 따라서 63.7 더하기 23.3입니다. 더해서 87점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장학금 컷도 봐야 돼. 장학금은 몇 점 받아야 된대 이건? 94.6이야.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만 받겠지.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친구라는 건 94.6보다 점수를 더 어떻게 받아야 돼? 좋게 받아야 돼. 그 말은
이만큼이 전체 몇 %냐를 알아야 5,000명 중에 걔네한테 돈을 줄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94.6보다 큰 녀석들은 전체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오케이? 자, 당연히 상용 로그표를 쓸 거야. 그러니까 표준화를 해야 돼. Z로 바꿀 거야. Z 점수의 뜻이 뭐라고? 내 점수 94.6이 평균 63.7보다 얼마나 잘 받냐 이거야. 일단 뺄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94.6에서 63.7을 빼봐. 얼마냐? 30.9. 그럼 30.9라는 점수는 표준 편차의 몇 배입니까? 3.09배일 거 아니야. 자, 상용 로그표에 3.09 있나? 있어. 3.09. 1 확률이 얼마래? 0.499래요. 자, 그러면 대답 잘해라잉. 상용 로그표는 항상 가운데부터만 계산시켜놨어요. 그래서 3.09라는 것도 0부터 3.09가 0.49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99란 뜻이야. 그럼 남아있는 얘는 얼마냐? 0.001이 되지. 이게 0.001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상위 0.1%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렇다는 건 따라서 장학금 몇 명 주겠다는 거야? 5명만 주겠다는 거지. 조금 짜네요. 그죠? 5,000명 중에 5명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A는 87, B는 5명, 정답은 92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오케이, 천천히 Z의 의미를 곱씹어 주시면 됩니다. 10번 본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4의 제곱을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그치 벌써 확률 변수 두 개가 나왔어. 따로따로 잘 요약해야 돼. x 물결 normal distribution m,4의 제곱. y라는 친구 물결 얘는 뭘 따르냐면 20,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가조건부터 f의 x 더하기의 10은 f의 20-x다. 자, 질문. 얘는 fx가 어디 대칭이라는 거야? x 이퀄 15 대칭이라는 거지. 자, 그 말은 알파벳 뭐가 밝혀진 거야? m이 밝혀진 거야. 밝혀지면 제대로 추가해서 똑바로 다시 써둡시다. x는 15,4의 제곱을 따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그 다음 조건이 x가 17 이상일 확률하고 y가 17 이하일 확률이 똑같대. 자, 이건 직접 계산하러 가자. x는 이제 알게 됐거든? 좌변부터 구할게. 자, z가 은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 될까요? 국밥 생각만 하라고 이 새끼. 자, 내 점수 17점. 평균 몇 점? 15점. 평균보다 2점 잘 봤어. 그건 표준 편차 4의 얼마어치야? 절반어치. 0.5 이상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상용 로그표에서 물론 상용 로그표 아니라고 했다니. 표준 정규 분포표야. 익숙해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Z값이 0.5인 거 확률 얼마로 나와 있냐? 0.15 이렇게 나온 거 보이지? 맞아요? 그러면 잘 대답해봐. 부등호 방향을 잘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종 모양을 그려놓고 대답해. 0.5 이상일 확률은 얼마일까? 그렇지. 0.5 빼기 이거지. 맞냐? 얼만데 경문아 그래서.
그렇지. 0.3085 이렇게 되긴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연습삼아 이렇게 구해본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하진 않아. 왜냐면 이거랑 이제 뭐가 같냐면 이게 같대. 자, 머릿속으로 종 모양을 그려놓고요. 대칭성을 잘 생각해봐. 지금 얘는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Z니까 이제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태에서 0.5보다 바깥의 부분이야. 그게 얘랑 똑같다고 했는데 얘는 Y는 평균이 얼마냐? 20이고 그 상태에서 17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똑같대. 핑크인 부분하고 노랑인 부분이 넓이가 똑같다는 건 이 17을 밑변환 공식을 하면 즉 표준화하면 0.5가 된다는 뜻이야? 뭐가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0.5가 돼야 된다는 뜻이지. 이해돼? 이거 받아들이시면 정규보고 되게 쉽게 넘어갑니다. 아, 오케이. 17이라는 친구를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0.5가 되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17이라는 점수는 평균 20점보다 표준 편차의 몇 배 잘 못 본 거다? 0.5배만큼 잘 못 본 거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되냐? 자, 그러면 평균보다 얼마 못 본 거야? 3점 못 본 거지. 그게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절반만큼 못 본 거래. 시그마가 얼마야? 6이라는 뜻이지. 이해되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그 밑변환 공식을 그냥 무식하게 적용해봐도 돼. 밑변환 공식이 뭐였냐면 Z는 표준 편차 분의 나 빼기 평균이었거든. 지금 내가 Y여서 Y로 썼을 뿐이야. 그래도 Z라고 하는 거 0.5는 마이너스 0.5겠지. 얘는 표준 편차 시그마 분의 내 점수 17점 마이너스 20점 이걸 푼 것뿐이라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식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Z의 의미를 알고 푸는 게 100배 나으니까 의미대로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얘 밝혀졌으니까 얘도 밝혀놓자. 얘는 20,6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마지막으로 X라는 확률 변수가 M 플러스 시그마 이하래. M이 얼마였냐? 15. 시그마 얼마였냐? 6. 그럼 얼마 이하는 뜻이야? 20일 이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얘를 또 밑변환 공식 하자. X는 지금 15,4의 제곱을 따라요. 그러면 21점이라는 건 평균보다 몇 점 잘 본 건데? 6점 잘 본 건데 그 6점은 표준 편차 4의 몇 배니? 1.5배가 될 테니까 얘는 밑변환 공식 하면 1.5가 된다는 뜻이겠지. 표준화하면 1.5가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표에서 일단 1.5에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나 나와 있냐? 0.4332. 근데 조심해야 돼. 머릿속으로 종 모양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해. 컴퓨터한테는 항상 0부터만 계산시켜놨어요. 0부터 1.5가 0.433이야. 근데 나는 1.5부터 왼쪽까지 싹 다 하고 싶어. 얼마 해야 돼? 0.9332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여기서부터 다 채워진 그래프 이런 게 생각이 나면 정규 분포는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확률 변수 x 또 보자마자 하자. x는 물결 정규 분포 m,5의 스퀘어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의 10이 f의 2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f의 4가 f의 26보다 작대요. 자, 보자. 20 얼마? 이렇게 나와 있대.
자, 그럼 봅시다. 11대가 21대보다 크대 함수값이. 그 말은 11대가 평균에 더 뭐하다? 가깝다. 그러니까 대충 몰라 뭐 대충 10 요 정도에 그리고 20 대충 이 정도에 그려보세요. 대충. 그럼 여기를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10하고 20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 11대가 더 큰 거니까. 그 말은 10과 20의 정 가운데에는 누가 있니? 15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운데가 평균보다 어느 쪽으로 삐진 거야?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지. 그 말은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평균하고 15 중에 누가 크겠구만. 15가 크겠구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삐져나왔겠구만. 나 조건은 마찬가지로 4, 뭐 요 정도의 4가 있겠지. 뭐 대충 그래야 아무렇게나. 22, 아까 20보다는 조금 더 크겠지만 아무튼 뭐가 중요하냐면 4일 때보다 더 크대. 20이 좀 더 가까운 거래 이렇게. 그러면 4랑 22의 가운데에 누가 있나? 13이 있을 건데 그게 가운데 기준 어느 쪽으로 약간 쏠린 거야? 왼쪽으로 쏠렸겠지.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키가 더 클 거 아니냐. 즉 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평균 m이 13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이처럼 평균을 숨겨놓는 표현이 있었을 뿐이다. 자연수래 m 이퀄 얼마? 14 하고 구하면 되겠지. 자, 알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충. 제대로 정규분포 14,5의 제곱이었구만. 써놓고 이제 게임 마무리하러 갑니다. 확률 변수 x가 17보다 크거나 같고 18 이하의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얘를 밑변환 공식을 쓸 거야. z는 표준화하겠다는 뜻이다. 자, 17점은 평균 14보다 얼마나 잘 봤어? 3점 잘 봤다. 그 3점은 표준 편차 5보다 5의 몇 배다? 0.6배다. 그 다음 18점이라는 내 점수는 평균 14보다 4점 잘 봤다. 그 4점이라는 건 표준 편차 5의 몇 배다? 0.8배다. 그러면 0.6 이상 0.8 이하를 구해야 돼. 자, 머릿속으로 즉시 벨 모양을 살짝 그려놓고 가운데가 이제 0이야. 밑반환 공식 썼으니까. 상용 로그 만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0.6부터 0.8이에요. 요 사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표로 보니까 컴퓨터는 항상 0부터만 세놨어. 그러면 일단 0부터 뭐 해서? 0.8까지 인 얼마? 표 읽자. 거기서 0부터 어디까지를? 0.6까지를 제외해야 되겠다. 0.226이네요. 따라서 이거 뺄셈하면 0.062이라는 확률이 나온다. 그치, 얼마나 쉽냐, 그죠? 정규분포.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랑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다음과 같을 때 이거 성립합니다.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gx랑 f의 x 플러스 6 평행 이동한 게 같다는 건 둘의 뭐는 같다는 뜻이야? 표준 편차 모양은 똑같다. 평행 이동 관계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보자. 똑같은 모양을 두 개 이렇게 그려놓을게. 어느 쪽이 G고 어느 쪽이 F냐? 왼쪽이 G일까 F일까? 왼쪽이 G. 오른쪽이 FX입니다. 그렇지. 왜냐면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평에 이동하면 G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좋아. 그래놓고 가조건 X가 11 이하인 것과 Y가 23 이상인 게 똑같대. 그래.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 F가 11이다. Y가 23이다. 일단 요렇게 F 쪽에 뭐 요 정도에 11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F의 11 이하는 요쪽이야. 물론 끝까지 가겠지만 적당해서 그냥 끝났을 뿐이야. 무한히 갑니다. 그 다음 GX가 23 이상인 거. 그게 똑같아? 그럼 요렇게 딱 비슷하게 대칭으로 있어야 되겠구만. 여기가 똑같은 거래.
맞아? 그러면 모양이 똑같은 평이동된 관계일 뿐이야. 여기 얼마라는지 알 수 있겠는데? 여기 얼마임? 여기 17이겠네. 맞아? 게다가요, 얘네들 옆으로 얼마만큼 평이동된 관계라고? 6만큼 평이동된 관계래. 그 말은 당연히 이 꼭지점, 대칭축이겠지. 요 간격이 6cm야. 근데 그 가운데가 정확하게 17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얼마네? 11. 4는 어디서 나온겨? 나도 틀렸어. 14. 오른쪽은 얼마다? 20. 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됐음? 그러면 좀 그림을 이쁘게 다시 한 번만 그려보겠습니다. 알게 된 정보들을 잘 추가해서요. 자, 여기 왼쪽 G라는 친구는 14가 평균, 오른쪽에 있는 친구 F라는 친구는 20이 평균. 그러니까 가운데 17에서 만났었음. 뭐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자. X가 K 이하인 확률하고 Y가 K 이하인 확률의 합이 1이래.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게. 똑같은 K 이하야. 그럼 예를 들어서 K가 여기쯤에 있으면 G가 K 이하의 확률 이만큼, F가 K 이하의 확률 요만큼. 이 두 개 더해서 1 되겠냐?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K가 어디여야 딱 이쁘게 대칭성 이용하면 딱 전체 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잘 보이네요. K가 17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G는 여기서부터 이거 전체. 오른쪽에 비어있는 부분을 F가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마무리하러 가자. 다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이 녀석의 0.13361대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자, P, X가 K 이하 플러스 P, Y가 K 이상. 요게 0.1336이래. 그게 그림에서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게. X가 K 이하라는 건 fx에서 K 이하. 아까 했었던 여기 초록색이네. 그치? 아까 했었던 요 초록색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Y가 K 이상? 이쪽 아니야? 근데 둘이 뭐 하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곱하기 2라고 해버리고 그게 0.1336이었네. 그 말은 이거 하나의 넓이는 나누기 2 해봐. 경란이가 해줘. 0.066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자, 근데 봐라. F 입장에서 초록색 부분 다시 보세요. 평균이 여기 있는겨. 얘보다 바깥이지. 컴퓨터는 항상 가운데부터만 계산해 놓는다고. 그 말은 바깥에가 0.0668 보자마자 반대로 0. 뭐가 느껴져야 돼, 숫자? 4, 3, 3, 2가 보여야 되겠지. 가운데부터 요까지가 0.433이 그러니까 바깥에는 0.0068일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한 확률을 갖는 확률 변수 Z가 얼마래요? Z가 1.5래요. 맞냐? 자, 그러면 잘 봐. 얘 왼쪽에 있으니까 대답 잘해야 돼. 17은 평균 20보다 몇 점 낮은 거? 3점 낮은 거. 그게 표준 편차의 얼마다? 마이너스 1.5배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3, 1.5 표준 편차가 얼마구만? 2란 뜻이겠지. 3점 차이라는 것이 표준 편차의 1.5배란 뜻이니까. 오케이?
의미를 생각하면 그 밑변환 공식 시그마분의 납배평을 무식하게 남용 안 하고 그냥 딱딱 의미대로 답이 나와요. 뭐 구하려냐? 아이고 EX 구하래. EX가 뭐지? 그렇지. X의 평균, F의 대칭축 보면 되니까 EX는 20. 그 다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Y. 근데 둘이 평행이동의 관계였으니까 표준편차는 서로 뭐해? 같아. 아까 구해놨던 2가 당연히 Y의 표준편차이기도 하겠지.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문제도 어렵게 만들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기괴한 짓을 부리기도 해요. 13번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t는 평균이 t, 표준편차가 t제곱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하여 이거래. 그럼 일단 x가 뭘 따르는 천천히 써볼게. x는 따릅니다. t, t제곱분의 1분의 이거의 제곱 이렇게 써야겠다. 그지? 표준편차가 t제곱분의 1이니까. 맞나? 자, 그래놓고 gt라고 하는 함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2분의 3 이하래.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표준화를 해보자. 얘들아, 그 밑변환 공식을 최대한 안 쓰고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미지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미지수가 있으면 봐봐. 2.3점이 평균 t보다 표준편차 t제곱분의 1이 몇 배 더 큽니까? 라고 하면 탁 튀어나와? 안 튀어나오지. 그럴 땐 그냥 공식을 드라이하게 써주면 돼요. 자, 밑변환 공식 쓰자. z는 해놓고 이 자리에 뭐 분해 들어오는 거지? 밑변환 공식 뭐 분해? 시그마 분해, 표준편차 분해. 근데 표준편차가 얼마니까? t제곱분의 1 이 통째로 들어와야 돼. 그거 분해. 분자에 뭐 들어와야 돼? 납배평 2분의 3 마이너스의 t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probability of z가 말아 올리면 2분의 3 마이너스의 t 곱하기 t제곱으로 말아 올라올 거예요.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최대가 될 때 찾아보세요 라는 건데, 생각해봐. z가 이미 상용로그 맞지? 표준정규분포가 된 거야. 그러면 뭔가 이하의 확률이 제일 크려면 그 뭔가가 가급적 제일 뭐 하면 돼? 크면 되겠지. 그래야 저 멀리부터 왼쪽까지 다 하가 될 테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식의 최대를 구하고 싶네요. 몇 차 함수야? t에 대한 3차 함수가 되겠지. 하도 어렵게 낼 방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수투를 엮어서 출제한 경우도 있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빠르게 그립시다. 최고차익에서 무슨 수? 음수. x축하고 어디서 접하고 어디서 만나?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나. 근데 t가 0보다 크다라는 양의 실수에서만 정의됐다라고 하니까 여기만 볼 거임. 최대값은 요때 생기겠네. 재환, 저기 비율관계로 얼마입니까? 여기 1이겠죠. 3차함수의 비율관계 2대1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율관계를 모르시면 미분하시면 되는데 고3 되셨으면 비율관계 정도는 알고 쓰세요. 자, 따라서 t에다가 1을 대입하자. 그때가 최대래. 바로 probability of z가 뭐 이하가 되냐? 오케이, 0.5 이하가 되고, 이제 표를 보고 답만 불러주면 된다. 0.5 이하 뭘까요? 0.6915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191은 아니다. 그치? 가운데부터 왼쪽까지 싹 다 더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0.5를 덧셈 해주셔야 돼요. 자, 14번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로 따르는 두 확률별. 자, 가족권 보자마자 알겠네. 평균이 얼마다?
20. expectation of x는 20입니다. 그러면 나 조건에 바로 녹여내자. 좌변은 2 곱하기 expectation of x 빼기에 3 하고 분배법칙 다 찢으면 되는 거고 플러스 3. 그 다음에 우변은 2배의 expectation of y 마이너스의 7 하면 되겠지. 암산 2y 얼마? 오케이, 2y 25 구했습니다. 그 다음 다조건 분산이요. 찢어낼 때 x의 개수 2랑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나오면 돼? 제곱으로 나오면 돼. 뒤에 더해진 숫자 1이나 뭐 2는 어떻게 하면 돼? 무시하면 돼. 그러면 둘이 뭐 하다는 뜻이네? vx랑 vy가 같다. 당연히 분산이 같으면 표준 편차도 같은 겁니다. 표준 편차도 같다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런 상태다. 다시 써보자. x는 따릅니다. 정규 분포 뭐 컴마? 20 컴마. 일단 표준 편차 모르니까 시그마 스퀘어라고 써둘게. y도 마찬가지로 따릅니다. 얘는 평균이 25 컴마가 될 거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그래 놓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22부터 26까지가 0.2417이래. 자, 상상을 해보자. x는 평균이 얼마야? 20이야. x는 지금 평균이 20인 상태입니다. 근데 22부터 26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야. 이런 부분의 넓이를 상용로그 표를 이용하려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가운데부터 26까지에서 가운데부터 21을 뺄셈해야 되겠지. 즉 표에 있는 저 4개의 숫자 중 뺄셈 때려가지고 2417 되는 두 숫자의 조합을 찾아내보세요. 뭐 빼기 뭐 하면 됨? 0.4332 빼기 0.1915. 일단 1의 자리를 7 만들려면 2에서 5 빼고 나머지가 맞나 대충 낀게 맞춰보면 될 거지. 오케이? 그렇다는 건 요 22라고 하는 건 z값이 얼마로? (0.191호가) 누구야? 0.5잖아. 여기 있던 26이라는 건 z점수가 얼마로? 1.5로 밑변환 공식이 된다는 뜻이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바로 시그마가 나오겠네. 자, 22점은 평균 20보다 2점 큰겨. 근데 그게 표준 편차의 얼마래? 절반이래. 표준 편차 얼마? 4. 혹시나 몰라 확인. 여기도 같은 얘기인지. 26은 20점보다 6점 잘 봤어. 그게 표준 편차 1.5배래. 둘이 똑같은 이야기. 잘 시그마가 4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 Y가 K 이상. 이게 0.1587이래. 또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봐. 정규 분포 곡선에서 K보다 바깥에가 0.1587이래. 컴퓨터는 이런 거 그려놓지 않아. 보자마자 확률 얼마를 확인해야겠다. 0.3413이라는 확률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게 요 안쪽에 해당하는 걸 테니까. 그치? 그때 Z가 얼마예요? Z값이 1이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K라는 점수는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몇 배 잘 봤다? 1배 잘 봤다. Y의 평균 얼마입니까? 25보다 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4. 아까 표준 편차 둘이 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4의 몇 배만큼 잘 봤다? 1배만큼 잘 봤다. 그러면 29가 K의 값이겠구나.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쉬운
주제 하나만 하고 끝납니다. 정규 분포가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 그냥 그러그러하다고 알려져 있다. 교과서에 알려져 있다라는 워딩이 있으면 우리 수준에서 원리를 알 필요 없고 그냥 받아들여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증명하지도 않을 거고 너네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일 거야. 뭐냐면 봐봐. 바이너미얼 600,6분의 1 이게 어떤 상황이야? 한 번 시행할 때 성공 확률이 얼만데? 6분의 1인데 그걸 600번 하겠다는 거야. 즉 뭐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걸 600번 하겠대. 그러면 내가 한번 저짓거리를 해볼게. 600번 던져봤어. 그랬더니 뭐 언제나 딱 100번 나오냐? 그렇진 않겠지. 뭐 나는 101번이 나오더라고. 너도 해봐 하고 이 짓거리를 우리나라 5천만 인구한테 다 시켜보자.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은 몇 번 나올 거야. 100번 나오겠지. 근데 꼭 100번에만 다 몰리는 건 아닐 거야. 101번도 있겠지. 근데 101번 나온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99번도 있겠고 102번, 98번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재수가 좋게 600번 다 1 나왔으면 이런 주장론은 없겠고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런 사람도 거의 없겠어요. 그런 식으로 5천만 인구를 다 시켜보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것이 그냥 대충 느낌이 오지 않니? 100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몰려있을 거고 빵번이나 600번 다 나온 새끼는 거의 없겠지. 그런 모양을 잘 따라가 보니까 무슨 분포같이 생겼네. 정규 분포같이 생겼네. 즉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되게 많으면 여러 번 하면 정규 분포랑 거의 구분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개념. 왜 진짜로 그러한지는 수학자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항 분포는 n, p가 써지잖아. 정규 분포는 평균,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써지잖아요. 근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 얼마야? np지. 분산 얼마야? npq지. 그러면 그 사실을 여기 정규분포에다가 집어넣어서 정규분포 np, 표준편차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 분산이라는 뜻이긴 했잖아. 그러니까 npq. 즉 이항분포 n, p는 정규분포 np, npq와 거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할 때 정규분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15번을 한번 봐볼게요. 그나마 조금 어려운 걸로 갖고 왔어. 그냥 한 방에 해결하려고. 자, 지금 P, X equal K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0 컨비네이션 K 곱하기 10분의 9의 K승 곱하기 10분의 1의 400 마이너스의 K승이래. 자, 보자마자 느껴져야 돼. 아, 이거는 무슨 시행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구만.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구만. 그거의 성공 횟수를 지금 확률 변수로 가졌구만. 그러니까 X라는 친구는 무슨 분포로 따를 거야? 이항 분포로 따를 거야. 총 몇 번 하니? 400번. 성공 확률이 얼마라고 적혀 있는 거니? 10분의 9. 라고 적혀 있다. 근데 400번이나 한다는 건 되게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어떤 정규분포를 따를까 했을 때 외우지 마. 원래 정규분포에서 여기다가 뭐 쓰는 자리지? 평균 쓰는 자리야. 평균 얼만데? 360이야. 원래 정규분포에서 여기 무엇의 제곱 쓰는 자리인데? 표준편차의 제곱 쓰는 자리야. 즉 분산 쓰는 자리야. 여기서 분산 얼만데? 여기다가 추가로 몇 분의 1 곱하면 돼? 10분의 1 얼만데?
36이네. 오케이? 그 상황에서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시그마 K는 348부터 372까지의 400C, 블라블라블라. 자, 이 부분 이렇게 쓸게. probability of X가 K죠. 맞아, 400, 이 부분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바꿔 썼어. 자,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정규분포에서 348번부터 372번 사이에 성공한다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쉬워. 방금 했던 거거든. 야, 348은 평균보다 얼마 못 봤어? 12점 못 봤어. 그럼 그 새끼 점수 마이너스 2점이겠지 뭐. 372 평균보다 몇 점 잘 봤어? 12점 잘 봤어. 그거 표준 편차의 몇 배어치야? 2배어치야. 그러면 얘는 즉시 뭐의 2배? 0부터 2까지의 2배. 0부터 2가 얼마래? 0.4772 그것의 2배. 그러니까 얼마냐? 9544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너네가 하나만 기준 삼아야 되는 건 그거야. 너네가 이제 앞으로 헷갈릴 건 이항분포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걸 그냥 이항분포대로 풀어야 될 건지 정규분포로 바꿔 풀어야 될 건지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거든. 근데 되게 명확한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문제 속에 이항분포가 나와 있는데 밑에를 보니까 상용 로그표가 주어져 있어. 그럼 다 이 유형이야. 상용 로그표가 없어. 그럼 이항분포 그대로 하는 문제예요. 이건 경험을 더 쌓아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느껴질 겁니다. 자, 마지막 16번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 문제 잘 읽어보자. 뭐냐? 그나마 어려운 문제. 이거 독해력이 좀 필요하다잉.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50이고 표준 편차가 50g인 정규보를 따르고 까지 밀대고 요약을 해보자.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잡는 거야? 무게를 x라고 하자. 그럼 걔가 뭐를 따르는 거냐면 정규분포 350, 뭐의 제곱? 50의 제곱을 따르는 거다. 그 다음 다시 읽어보면 이중 선물용으로 포장되는 특대 사이즈 사과의 무게는 425에서 450 이하다. 이 과수원에서 사과 7,600개를 생산했을 때 선물용으로 포장되는 특대 사이즈 사과가 399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구해보자. 특대 사이즈 사과가 425부터 450인데 7,60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걔가 특대 사이즈의 확률을 구해보자. 그건 바로 기호를 어떻게 쓰면 돼? 확률 오브 누가 뭐에서 뭐 사이? x가 425에서 450 사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바로 Z점수로 바꾸자. 425 평균보다 몇 그램 높아? 75g. 그거는 표준 편차의 1.5배다. 그 다음 은서 450g은 350g보다 몇 그램 더 많아? 그건 표준 편차의 몇 배다? 2배다. 자, 머릿속으로 종 모양 그리고 1.5부터 2 사이를 보면 이건 뭐부터 2에서 0부터 2에서 0부터 1.5 뺄셈 해야 되겠다. 즉 표를 보면서 경란이 뭐 빼기 뭐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말은 0.05 이렇게 되겠네요. 됐냐?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랜덤으로 사과 하나를 뽑았을 때 그 친구가 특대의 확률이 0.05야. 근데 그런 짓거리를 내가 총 몇천 번 할 수 있대. 7,600번 할 수 있대. 지금 이 행위가 바로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지. 자, 질문할게. 일단 이런 게 느껴질 거야. 바이너미얼 몇 번 할 건데? 7,600번 할 거야. 근데 그때그때마다 확률이 얼마래?
분수를 그냥 20분의 1로 할게. 약분하기 쉬우니까. 자,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x입니까? 질문. 그러면 이항분포란 무엇입니까, 재환아? 그렇지. 성공 횟수가 확률 변수였어야 돼. 근데 저 x는 뭐야? 그냥 사과 안에 무게야. 즉 지금 이 문제 성공 횟수 여기서 뭐 특대 개수가 되겠지? 워딩으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둘 거야. 특대의 개수를 새롭게 y라고 하면 걔가 바이너미얼 컴마 20분의 1을 따른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이 항분포가 뭔지 주어를 기억할 것. 오케이. 그러면 얘가 399 이상이면 되겠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probability of y가 뭐 이상? 399 이상을 할 거야. 근데 야 7600번 엄청 크고 또 표도 주어져 있네. 아 이거는 이항분포인데 뭘로? 정규분포로 귀결시켜라 라는 이야기니까 바로 밑에다가 normal distribution 하고 쓰면 돼. 자 원래 여기다가 뭐 쓰는 자리지? 평균 쓰는 자리였지? 평균 얼만데? 380. 그 다음 여기는 분산 구할 건데 분산이란 거 NPQ니까 얘가 이미 NP라 Q만 추가로 곱하는 거지. 20분의 19 곱하는 건가? 19의 제곱으로 이쁘게 약분이 될 거야. 그러면 마무리는 Z가 뭐 이상이고 구하라는 거네. 1 이상. Z의 의미 파악했습니다. 1 이상을 구하라는 거네. 자, 따라서 1보다 크다. 0.35를 보시면서 대답은 뭐라고? 0.15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지. 바깥이거든요. 됐나? 요렇게가 정규분포 8단원이었고 다음 주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 하면 확통의 진도가 다 끝이 납니다. 숙제로는 워크북 연속 확률 분포까지 잘 푸시고 클리닉 때 질문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